하정우란 이름이 요즘 정말 핫합니다. 이슈예요. 저도 사실 이번에 고향 출신 고등학교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나이 뭐 이런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세세한 인적 사항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6일 날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을 만나서 부산 북갑에 출마해 주십시오.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 생중계되는 회의였죠. 공개적으로 아마 출마 여부를 하수석의 출마 여부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네, 곽기정 통부랑 같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지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누가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R&D 지원 관련해서 이제 조신 미래기획분과위원이 한참 얘기하던 걸 이어받아서 제 느낌에는 대통령이 굳이 하정우 수석한테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는데 하니까 하 수석이 진심이 담긴 질문인 줄 알고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과기정통부 발표 준비 내용이 뭐 조신위원이 한 얘기를 포함해서 뭐 포함하고 있고 막 이렇게 길게 하니까 대통령이 네 그러더니 뭐 우리도 뭐 R&D 연구 방향 바꾸는 중이긴 한데 이 지적을 받아들이자 하면서 그리고 하GP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을 그 X에서 나의 하GPT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하정우 수석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누가 작업 칩니까? 이거요? 전재수. 그 이름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이름을 얘기를 못 해요? 아니 그 지방선거는요. 네. 부산을 그 분이 아시나요, 뭘? 그분이? 네. 그분은 뭘 그분이 아시나요? 대구를 아시나요? 부산을 아시나요? 자, 그분이 이 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숟가락은 올릴 수 있으나 숟가락 많이 올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북갑에 누구를 해야지 좋을지, 대구시장 누가 해야 좋을지 이거를 아나요? 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그분이 이제 오늘 전남 여수를 방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농담으로 말씀을 하셨나?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나? 아무튼 뭐 그만큼 하정우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조금 황당했던 게 뭐 계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민주당이 우선입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사람은 정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에서 필요하다고 차출해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발상이 조금 이상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농담이든 아니든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수석 작업 그런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아니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냐. 아마 당에서 더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말에 약간 치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개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나의 일감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평론가, 뭐 참모들, 출입기자, 뭐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리고 김정현 기자도 둘을 다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도형 기자도 취재를 했습니다. 전화 오늘 겁나 돌렸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거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그냥, 그냥 농담이다. 저거 네. 그냥 하정우 수석을 기사에 놔서 몸값을 더 띄워주려고 높게 해주려고 이름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워딩하고 대통령의 띄워주기다. 쫙 날 테니까. 대통령의 띄워주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결론이 났다고 하시는 심지어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말이 여러 있어요. 가지 취재원들이
여러 취재원들이 있지만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되게 안 되네. 네. 근데 어쨌거나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요새 굉장히 뭐 라디오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다수다. 대통령의 의심 다수설. 없이 그렇게 네. 언론에 인터뷰에 응하고 라디오 네. 방송 출연하고 전화 받아서 얘기하고 할 수 네. 있었겠냐.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면 그 방식을 택하진 않았을 거다.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PT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수석한테는 출마를 한다면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띄워주기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많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물론 저는 그 김재현 기자 말한 네. 대로 대통령이 띄워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류하려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저걸 농담으로 본인이 받는 그 모양새가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청래 또 별개 문제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말은 농담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당에도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부산 선거 어쨌든 중요한 선거긴 하지만은 AI 저는 무게추를 달아봤을 때 당연히 정부가 더 나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근데 당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걸 되게 치받는다. 농담이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막역한 친구 사이에는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기자들 사이에 두고 그렇게 주고받고 이런 농담을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잖아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참 거칠었다. 그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의 저 발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원래- 하수석이 네. 언론에 최근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나오고 언론 이제 그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고 전화를 받아서. 근데 일단 처음에 가족들이 굉장히 출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 그리고 부산 북갑은 내가 어릴 때 놀던 곳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출마하고 싶은 마음을 있지. 피력을 한 거예요. 있죠. 근데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 하지만 네. 청와대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이건 네. 뭐냐? 대통령님 저 출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중이 담긴 말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건 그거에 대한 답을 준 거구나.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런 인터뷰 생각을 했어요. 하정우 수석 인터뷰 기사가 조금 전에 하나 나왔거든요. 아, 이게, 그래요? 네, 4시 29분에 출고된 기사인데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2028년 총선을 거론하면서 당분간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하정우 수석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통화가 됐나 봐요. 이 통화가 되고 거기서 대통령이 기자들이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도 문자를 보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다른 뭐 그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하수석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보선 출마는 제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그 똑같은 얘기, 원래 인사권자인 했던 얘기.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5월이나 6월에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청래 대표 발언을 박찬대 대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박찬대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렇게 보는 거지. 하정우가 있어요. 하정우 네. 북갑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대예요. 북갑은. 부산 크게 졌어요. 북갑은요. 아주 크게 졌어요. 거기 진짜 험지 중에 험지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정우를 정말 위로 엄청 띄어놔야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왼쪽에서 손 붙잡고 오른쪽엔 당이 붙잡고 하면서 서로 하정우 저희한테 저희가 필요해요 하면서 하정우 몸값을 계속 올려놓는 차원일 수도 있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면. 지난 대선 득표를 보면요. 그 김문수 후보가 50.7%를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5%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를 그 보수 정당이 먹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41.8%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거기는 하정우가 간다 하더라도 진짜 험지 중에 험지예요. 그러니까 사전 밑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럼 정청래 대표가 문제는 뭐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약에 하정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야 들이박은 거 아니야? 대통령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건 정청래 아니, 들이박은 대표가 게 그런 맞아요.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작전조차 구사할 수 없는 여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하수석을 이렇게 띄워주고 싶었으면 다른 방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를 굉장히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언론 이용도 굉장히 잘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하수석을 띄워주려고 마음 먹었다면 왜냐면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 당에서 저렇게 요청을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방식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대통령도 진대인데 하정우 수석은 이겨요? 한동훈이 도와준대잖아. 한동훈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차출하고 보낸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건데.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테니까 정청래 대표야 이제 자기가 당 대표가 돼서 치르는 첫 선거잖아요. 첫 큰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플러스 거의 미니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그 선거 결과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대통령은 그 이상을 보겠죠. 그래서 그쵸. 두루 염두에 두고 다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가는 걸로 그 여권 내부에 전체적으로 공유가 돼 있고 거기서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거는 약간 샤라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다가 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조금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엔 최소한 네. 좀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취재는 김정희 기자가 잘하니까. 네. 저는요 제 생각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취재하는 사람들 얘기를 오늘도 거의 이 질문지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어제부터 하루 종일 통화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럼요. 내가 취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 왜냐면 제가 이제 취재한 전화 돌렸던 분들도 다수가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띄워주는 거지. 이거 하수석은 안 나갈 수가 없는 이미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다수 있었는데 근데 동의하는 거는 있었어요. 이거 근데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진 금지령, 그게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운운 이거 당 대표가 몰랐을 일 없잖아.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봐. 나 개입 안 한다. 당에서 필요하면 당이 알아서 하시오. 정청래 대표 봤어? 나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 개입 안 하는 거야. 애둘러서 신호를 보낸 거다. 시그널, 경고 시그널을 보낸 거다.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그런 해석 그런 경고가 그렇게 있다. 다 해석은 다 가능하죠. 네. 해석은 다 가능한데 이제 그나마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아니면은 당의 어떤 주류 핵심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취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당에는 다른 친명계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대통령이 들어요. 정청래 네. 대표에게 그렇게 심기가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건 맞죠. 좀 이따 얘기할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도톰하게 취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값이 되게 핫해지긴 할 것 맞아요. 같네요. 특히나 한동훈 대표 마음 먹었어요? 거의 먹었다고. 오늘 어. 국제신문에서 그 완전 출마하기로 막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9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0.1은 안 한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이제 유튜브에다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부산에 그 북구에 만덕동이라고 있어요. 부산 북구를 갔어요. 네,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거기서 이제 북구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다라고 보이고 저기 나가는 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이제 만덕동에 아파트를 계약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주소지 이전을 했다.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사실은 아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은 아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 지금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면
사실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야 되는지 참 고민이 깊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의외긴 했어요. 아니 왜냐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선배. 뭐냐면요. 어. 진즉에 사람을 찾아가지고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하정우 수석을 하정우 붙잡고 수석을 늘어져. 이렇게 갖고 땡겨달라고 하면은 거기 빈자리엔 그럼 지금 또 누구 구해가지고 AI 수석을 또 임명을 합니까? 이거는 사전에 당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두관 전 의원하고 가깝기로 말하면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의향이 있다면서요. 네, 있어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못 나오면 김두관 전 의원 공천을 주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부산에서 네. 저기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정말 사람이 없을 때는 김두관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은 있죠. 네. 근데 근데 최우선은 아니에요. 근데 하정우 수석이 사실은 이름 석자만 놓고 보면 뭐 인지도는 엄청 높지 않아요? 아니 뭐 배우 대한민국에서- 하정우니까. 대한민국에서 하정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의 워딩을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네. 아니, 대통령의 정치행인데 대통령의 말이니까 해석을 해야죠. 해석하라고 아니,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한 해석을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났으니까 있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작업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치. 예. 그러면은 나가지 마세요. 근데 잖아요. 또 그걸 있는 그대로 농담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샤라웃으로 가려면 거기에는 있으니까.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